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가 통합을 선언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대학 간 통합 움직임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표고버섯 냉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피해 농가가 11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검경 브로커 성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당진군이 지난해 파격적인 육아수당 정책으로 출산율 증가 성과를 이뤘습니다. 올해는 반값 관광을 통해 관광 분야 도약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년제인 목포대와 2년제인 전남도립대가 통합을 선언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최초의 국공립대 통합 사례로 향후 지역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통합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올해 16개 학부, 27개 학과에 신입생 1,484명을 모집할 예정인 목포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신입생을 410명으로 축소한 전남도립대. 전남의 대표적인 국공립대학인 두 대학이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내년 2월 말까지 마치기 위해 실무 추진단을 꾸려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룹 30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통합은 그 절차를 레퍼런스해서 따라가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제인 목포대와 2년제인 전남도립대가 통합하면서 전문학사 성장과정, 2+4 학석사 통합과정 등 다양한 학위 과정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생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거점 통합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그 두 대학의 기능이 합쳐짐으로써 다양한 그 기능과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공 영역에서의 시스템이. 목포대와 전남도립대의 통합 추진은 지난 2010년 국립대 구조조정 이후 두 번째 시도되는 것입니다. 당시와 다른 점은 두 대학의 의지와 학령 인구 감소, 대학 소멸의 심각성으로 통합의 당위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전남 첫 국공립대 통합 결과에 따라 지역대학의 통합 움직임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김영로 전남지사가 미국에서 열린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세계 최대 스타트업 발굴 기업인 플러그앤플레이와 전남 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와 플러그앤플레이는 전남의 창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기업의 혁신과 성장 촉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맞춤형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유망기업 투자 유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흥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표고버섯 냉해를 입은 농가가 113곳까지 증가했습니다. 장흥군이 지역 표고버섯 재배 농가 1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3개 농가에서 173만 1,000개 나무가 냉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흥군은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과 함께 전라남도에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총선 전까지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24년 동안 민주당에 몸담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며 현 민주당 체제를 비판하고 양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지역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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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야권 분열은 김대중 정신과 어긋나는 길이며 민주당 정신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낙연 신당이 지역 민심을 얻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신당 창당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역 민심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겁니다. 신당을 창당을 하려면 왜 신당을 창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흐름에 과연 이 신당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지만 총선 전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하루 먼저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조홍천, 이원욱 3명의 현역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표가 양양자, 근태섭, 이준석 등 이른바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도 주요 변수입니다. 총선이 석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이낙연 신당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아니면 돌풍으로 부상할지 정치적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경 브로커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결심 공판이 진행된 자리에서 검찰이 브로커들에게 징역 5년형과 징역 3년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경찰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검경 브로커 성모 씨와 전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성 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900만 원을, 전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성 씨와 전 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인 투자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탕모 씨 등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의 대가로 차량 등 18억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형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추징금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탁 씨에게 받은 돈을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수수행 모두를 추징해야 한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탁 씨에게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줬고 탁 씨 측 변호사 선임의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경 브로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진행됩니다. 성 씨는 이와는 별도로 경찰에 대한 수사 무마와 승진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출신인 현직 김모 치안감 자택과 광주청 인사자료 등을 자료 제출 형태로 확보했고, 첨단 지구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검찰은 또 광주경찰청 근무 후 현재 전남청 일선 경찰서장으로 발령된 총경 2명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무마와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 등 19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원화수 급감으로 전남 지역 공립유치원 9곳이 올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전남 지역 공립유치원 396곳 가운데 올해 3월 1일 기준 9곳의 유치원이 폐원 예정이며 지역별로 여수 3곳, 순천 2곳, 보성, 무안, 구례 등입니다. 전남 지역 전체 어린이집 수는 지난 2021년 1,051곳에서 지난해 952곳으로 9.42% 감소했습니다. 김병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전사를 뽑는 선거라며 지역민의 바람을 제대로 대변할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무안 출신인 김 후보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기본소득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진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등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값 관광을 통해
관객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인구 3만 3천여 명의 강진군.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파격적인 주거와 육아 정책을 시도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강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7살이 될 때까지 육아수당 등으로 한 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국 최고의 육아수당 정책으로 출산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1년에 100명이 안 된 93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53명이 태어나서 한 66%의 출산율이 늘어나는 성과를 냈습니다. 육아수당뿐만 아니라 강진구는 올해를 반값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월 개최 예정인 강진 청자축제 기간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소비 금액의 50%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줄 계획. 여기에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병영면 붉은 불파 등 지역 축제를 8개까지 확대해 관광객 유입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관광객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광객을 맞이해서 2024년은 관광객도 좋고 강진도 좋은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육아수당에 이어 반값 관광까지 강진군이 다양한 새로운 시도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여자축구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초중등부 유소녀 동계 기술 강화 훈련이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립니다. 전국 초등부 8개 팀 100여 명이 참가하는 훈련은 오는 15일까지 열리고 전국 중등부 13개 팀 350여 명이 참가하는 훈련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됩니다. 산림청이 추진한 2023년 목재문화지수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목재문화지수 평가는 공공기관 국산 목재 이용 수준과 지역 주민의 목재 문화산업 인식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며 전라남도는 강원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73.9점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8곳의 목재 문화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영암 대불산단 내 한 조선소에서 40대 노동자가 선박 블럭 용접 작업을 준비하다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조선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소규모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전체 면적 2,000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업종과 관계없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도형 해양치유 산업 확산을 위한 국제 세미나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세미나는 해양치유와 치유농업, 산림치유를 연계한 완도군의 치유산업 방향성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2024년 글로벌 지원 사업인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시범교육청에 선정돼 14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국제교류협력학교, 해외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와 수업 교류,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글로컬 인재 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가칭 한국나전7기 박물관 건립 시민공청회에 이어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